논리적 결과 부여하기는요, 우리가 훈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주게 됩니다. 지난 2장에서는 그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동심을 길러주고요. 훈육을 통하여 책임감을 길러주는데 책임감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과 결과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책임감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어진 한계 상황 안에서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적용하는 훈육 방법이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의 가장 큰 핵심은 논리성입니다. 논리성이라는 것은 자녀의 그릇된 행동과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지각하는 그런 그릇된 행동을 했는데 그 그릇된 행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때린다든지 혹은 용돈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길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압적인, 강요적인 그런 방법이 힘으로 하는 훈육이 다시 말하면 처벌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주고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책임감을 길러주지 못하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장차 행복하고 또 이 사회에서 생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과에 그 동영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에 대한 예가 이 교재 95페이지 개구장이 대성이 다시 태어나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 대성이가 그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했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깨끗한 벽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낙서를 했습니다. 엉덩이를 때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그 그릇된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고 부모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매를 맞지 않으려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교재에 보면 엄마가 대성이에게 너 왜 낙서를 했니? 그러면서 골방으로 갈래? 그렇게 하니까 싫어요. 저는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벌을 줄까? 엉덩이를 때려줄까? 그러니까 싫어요. 저는 다 컸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간식은 없다? 그것도 유치해요. 그래? 그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벽에 그린 낙서를 다 치워라. 그리고 바닥에 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입니다. 벽에 낙서를 한 그릇된 행동과 가장 연관성 있는 결과를 부여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그 낙서를 지우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가는 것, 벌을 주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 간식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논리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길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기가 낙서한 것을 지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지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잠깐 있다가 다 지웠나 하고 가보니까 대성이가 안 보여요. 그림을 일부 지우다 말고 어디 간 것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대성이가 골방에 가 있습니다. 엄마, 저 골방에 있어요. 벽에 낙서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재미있게 이 만화로 표현된 이 그림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도 낙서를 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아이가 직접 자기가 낙서한 것을 지워봄으로 인해서 어때요? 아, 이 낙서하는 것이 참 안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낙서를 벽에다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길러지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게 함으로 자녀에게 책임감을 길러주게 되고 그래서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